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기지에 주둔 중인 20대 미국인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미군 부대원 A씨는 지난 2일 델타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무증상자로 분류돼 어제 경기도 오산 비행장 환자 격리소로 이송됐으며 부대 차량 운전자 2명 등 모두 7명과 접촉했지만 지역 내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태양광 수익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군산시민 태양광이 경영진을 새롭게 꾸미고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유와 분배 개념을 도입한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발기인 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월에 착공해서 22년에 100메가와트를 완공할 예정이며 최대 500메가와트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첫 시도인 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수익률, 잠정 결정된 전력 판매 단가로는 시민들에게 7%의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에 부정적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기계장치 생산업체는 도내에 한 군데뿐이어서 남의 잔치가 될 우려도 큽니다. 지역에 와서 그런 모듈이나 인버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그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시민 태양광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부작용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대 2만 명의 투자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서 20년간 장기 계약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상황도 과제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맞나 몰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닌가. 새만금을 다음 세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에 부정적인 인식도 많습니다. 계속 개발시키고 하는 게 후손들,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게 맞지. 20년 동안 그 태양광에서 묵혀놓는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는 10월부터는 새만금 내 모든 신재생에너지 권한이 새만금청으로 이관되면 점유 사용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전북대병원 뒤쪽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넓은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편리한 산책을 돕는 목조 통행로가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숲을 훼손할 뿐이라며 반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전북대병원 뒤편에 있는 편백나무 숲. 문화재청이 소유한 이 숲에선 병원 환자와 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숲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전주시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숲을 가로지르는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병원 뒤편에서 시작된 이 산책로는 편백나무 숲을 뚫고 약 150m 정도 이어집니다. 이달 중으로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사업비로만 1억 8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질서 있는 산책을 유도하자는 게 사업 취지입니다.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비 오는 날 아예 가지도 못하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데크를 이용해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숲길을 가로막아 오히려 보행자들이 불편해졌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숲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크가 설치된 이후 통행로가 곳곳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숲이 지닌 자연성이 개발로 훼손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놔둬야 그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 그냥 이 자체로만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적지 않은 시 예산을 들여 산책로를 설치했지만 도리어 논란만 빚어지고 있는 상황. 공사에 나서기 전 사업 타당성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정규리그 초반 순항하며 선두권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북현대는 9라운드까지 4골을 나란히 기록 중인 이동국과 한겨운이 주축이 된 공격진에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수비, 여기에 쿠니모토 등 이적생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3위 상주 상무와의 원정 경기가 진행 중인데 1점 차인 2위 울산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유무역협정, 이 FTA에 따른 피해 농업인들의 지원금 접수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품목에 녹두와 돼지고기 밤을, 그리고 폐업 지원금 품목에 돼지고기와 밤을 고시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희망 농업인은 지원 품목 생산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농촌진흥청이 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 84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과 농업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며 기간제 근로자 자격으로 올해 말까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서류 접수는 내일부터 15일까지며 선발된 인원은 이르면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80여 건에 불과하던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 횟수가 지난 3월 이후 28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신건강 온라인 검진은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QR코드 접속을 통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2일 밤 자동차 번호판에 해당하는 어서 표지판을 떼어내고 멸치를 잡은 58살 A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